반갑습니다. 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 후배 중에서 퀴즈 카페를 운영하는 후배를 제가 한번 같이 촬영을 했었고, 오늘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고, 정말 놀랍게도 20대 저희 구독자 많지 않은 20대 구독자분 중에서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고, 관련돼가지고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분인 것 같고 생각이 상당히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 소개를 저희 구독자분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구미에서 온 24살 직장인이고요. 제가 그 다크호스님 영상을 보게 된 계기는 이제 그 피식대학의 그 공유학번 이즈백 영상을 보다가 관련 영상에 공공학번 이즈백이 딱 뜨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도 몰랐네요. 이게 썸네일에 약간 이제 B급 감성에 맞아요. 약간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생각보다 약간 이제 다코스님이 약간 웃기게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저희 이제 20살 청년들한테 꼭 해줘야 되는 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특히 계속 보게 된 이유가 약간 허술한 편집인데 약간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직장인이고 하니까 재테크도 좀 해봐야겠다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 다코스님 영상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공공학번 이스백 그 영상으로 들어오게 제가 젊으신 분들 타겟으로 했는데 딱 거기 맞춤으로 다행히 신기하게 그 관련 검색어에 뜨더라고요. 거기에 물론 이제 그거를 제가 오마주를 해서 약간 그 컨셉을 빌려오긴 했지만, 공공학번이고 이제 구미에서 오셨다니까 제가 학교를 구미에서 그 대학교를 공공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가웠고, 일단 그러면 제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컨텐츠를 예전에 이제 한다고 모집하시는 분들 신청 잘 받는다 했었는데, 신청하게 된 이유를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컨텐츠 도전하게 된 계기는 이제 뭐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이제 책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나름 투자 공부도 해보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주변에 내가 뭐 앞으로 이제 돈을 벌고 어떻게 저축해야 되고 재테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조언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좀 빚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 그러시죠. 재테크는 무조건 예금 적금이고, 돈은, 아파트는 무조건 빚 같은 거 지면 안 된다. 무조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야 된다. 그러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요즘 20대들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죠? 많이 한다고. 주식 투자랑 코인 하는 것도 볼 때마다 그렇게 하면은 도박이다, 하면 안 된다 하고 항상 약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네. 그래서 그래도 항상 이 책을 봐도, 또 이제 세상 굴러가는 뉴스나 이런 걸 봐더라도, 이건 이제 투자는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데, 이제 주변에 그런 거에 대해 조언을 해주실 분이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영상도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제가 좀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은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도전해야 돼요. 제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제가 살아가는 이 루틴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그걸 위해서 일단은 이번에 다코스님의 컨텐츠에 신청해가지고 대화를 나눠보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영상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었고, 제가 이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제 메일을 주시거나 한번 만나 뵙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영상 컨텐츠로 한번 해보자고 했던 분들 19분 이상이 나가고는 싶은데 얼굴 공개가 힘들어서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았고, 제가 가서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고는 싶은데 이게 여기서 나올 용기가 없다고 하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참 젊으신 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또 영상 촬영에도 응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나 감사했고, 20대 분들의 생각도 저도 궁금하고 관련돼가지고 좀 선정을 제가 하게 됐고, 근데 군대는 갔다 오셨나요? 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24살이라 하셨고, 그러면 24살이면 몇 년생이시죠? 올해? 98년생입니다. 와, 98년생. 네. 과거, 직장, 이력, 뭐 이런 거 좀 현재 하는 일 등등 해가지고 좀 알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는데, 이게 그때 제가 월급을 130만 원 받았거든요. 130만 원 받는데 또 월세로 이제 40만 원이 나가요. 그게 지역이 대전에서 일했거든요. 대전에서. 네. 근데
이제 40만 원이 월세로 나가고 남은 게 80만 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점심도 내가 다 먹어야 되고, 새끼를 그냥 제가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밥은 거기서 안 주는 회사? 밥도 네, 회사고. 다 식당 알아서 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맨날 이렇게 80만 원에 식비까지 다 하면은 남는 돈이 40만 원 남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일해서는 진짜 좀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바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때는 전문대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전문대학교 이제 전기과로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군대도 전기설비병으로 갔어요. 웬만하면은 전공 살려서 가가지고 취업할 때 경력 한 칸이라도 더 쓰고자 네네네. 해가지고 전기설비병으로 가가지고 이제 전기설비병으로 복무를 한 후에 그 후 이제 졸업과 맞춰서 운 좋게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성공해가지고 네네.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회사 다니시는 거는 얼마 정도 되셨죠? 제가 2020년 2월부터 다녔어요. 작년 2월이네 맞죠? 네네. 작년 2월부터 벌써부터 부동산이라든지 재테크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라운데 네.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내가 왜 부동산 투자 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친구분들도 아직까지 투자 재테크 쪽에 막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계기로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게 다크호스님이나 보통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네. 24살이라고 해서 아직은 학생이고 어리니까 막 투자에 아직은 관심 없을 나이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저도 친구들이 두 가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스터고 나온 친구들은 이제 20살부터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이 이제 좀 좋은 회사를 들어간 친구들은 벌써 경기도에 집 산 애들도 있어요. 24살밖에 안 됐는데 네. 좀 잘 돌아가는 애들, 머리 잘 돌아가는 빨리 애들. 깨웠네요. 그러니까 네. 벌써 레버리지 끌어가지고 주담대 껴가지고 막 경기도의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 사가지고 갭 투자로 들어간 애들도 있고 생각보다 20대 초반에도 이제 좀 트여 있는 애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아직 학생인 친구들은 공부하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는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진짜 생각보다 20대 초반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요. 이거 저도 진짜 놀랐던 상황인데 제가 방금 이 구독자분이 비규제 지역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술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저도 그렇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 제 나이 또래 비슷하신 분들이 지금 뭔가 이게 생각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의 얘기만 일부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주변에 아직 그런 사람들이 좀 있네.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네. 벌써 친한 친구들 중에 한 3명 정도는 다 아파트 사가지고 자기가 살진 않더라도 뭐 전세 끼고 사든지 전세 끼고 뭐 사든지 하든지. 해가지고 사놨어요.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약간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못 사는 편은 아닌데 그냥 남들 사는 만큼 보통 사는데 평균인데. 보통 저는 옛날부터 좀 약간 구축 아파트 위주랑 빌라랑 약간 원룸, 투룸 이런 데서 이제 점점 이렇게 부모님이 이런 데서 점점 살았거든요. 이제. 네, 그죠. 약간 신축 아파트 같은 데도 좀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고 좀 좋은 환경에서 좀 살아보고 싶은 약간 그런 욕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이제 책을 좀 읽었거든요. 군대에서 투자 방법에 대한 책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빠 가난아빠 그런 책이나 이제 뭐 부의 추월 자선, 네, 뭐 레버리지 그런 책을 읽으니까 결국에는 이 월급 벌어서 먹고 사는 삶보다는 내가 이제 이 씨들을 모아가지고 굴리는 게 향후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이제 40, 50대가 됐을 때 판가름 나는 게 그 마인드 차이인 것 같다. 와 이게 정말 빨리 깨달으신 편이거든요. 정말 저도 제 친구들 중에는 빠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30살 때부터 거의 공부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네. 물론 그때도 이제 26살에 제가 취업을 했으니까 4년 정도까지는 사실은 재테크 투자 관련돼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돈을 그냥 모으기만 했었고 그냥 네. 예적금으로만. 네. 근데 지금 24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스타트해서 재테크 투자를 한다면 저는 야 엄청나게 나중에 자산을 많이 모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저는 분명히 그래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남자분들 취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네. 보통 가장 많이 사는 게 저도 맨 처음에 샀지만 차거든요. 차. 네, 맞아요. 차를 사고 싶은 학생 때 참 힘들었던 그리고 막 네.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보면
가장 부러웠던 게 학생인데 차 있는 애들. 아, 맞죠. 집이 좀 이렇게 사는 최고, 애들. 최고. 네. 너무 부러워가지고, 네. 아, 나도 빨리 돈 벌어가지고 차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차를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아, 차를 지금 샀습니다. 아, 네. 사게 된 이유도 네네. 원래는 차 안 사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회사 통근버스가 다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당직 근무를 쓰다 보니까 당직 근무 때는 또 통근버스를 못 타고 아,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 그래서 군이 시내버스가 시간대가, 배차 간격이 그렇죠. 기본 30분. 맞아. 이게 도무지 대도시랑 다르잖아, 맞죠? 대중교통을 타고 회사를 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중고차로 600만 원대로 하나 사가지고 네, 출퇴근용으로 타고 있습니다. 차를 어떻게 차종하고 바뀔 수 있나요? 어떤 아, 차? 네,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600만 원. 14년식 아반떼 MD. 아반떼 MD. 네. 자, 그러면 가장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네네. 어떻게 내가 지금 월급을 받은 그것을 네. 뭐 저축액이라든지 본인 소비 관련돼서 지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대략적으로 혹시 좀 설명을 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죠. 제가 지금 약 보너스 다 제하고 월 한 240이 나오거든요. 월 200, 세 전인가요? 세후로? 세후요. 세후로 240. 네. 세월 한 240을 받는데 막 통장 쪼개기 이런 게 다 귀찮아가지고 월급 통장에서 뭐 그냥 연금 저축에다가 자동이체 걸어버리고 연금저축. 아, 주식 계좌에다 자동이체 걸어버리고 네네. 또 그냥 모든 나가는 소비를 그냥 월급 다음날 자동이체를 다 걸어버리고요. 남은 돈이 그러면은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남거든요. 그냥 그거 가지고 살고 있고요. 네네. 투자처는 투자. 그렇죠. 그렇죠. 이제 10만 원을 일단 주택 청약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 저축 펀드 이제 ETF로 그냥 굴리는데 ETF. 네, 네네네. 그거 이제 25만 원 정도 월 넣고 있고 그 연말에 연말정산 그렇죠. 세액공제, 세액공제 받으시려고 네네. 잘하고 계시네.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125만 원은 이제 미국 주식 그냥 미국 주식까지. 네, 와, 그냥 시장 지수 추종하는 펀드에다가 넣어놓고 있어요. 다양하게 하고 계시네, 맞죠? 주식 또한 국내외 주식 플러스 ETF 펀드 청약 관련돼서 네. 또 연금저축에도 미래를 위해서 네, 한 20년, 30년 납입해야 되잖아요, 이거. 네, 맞아요. 연금저축 하려면. 네. 60살까지 넣어. 그렇죠. 네. 저도 항상 이제 구독자분들 말씀드리는 게 굳이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으면 네. 나오지 말고 거기서 출퇴근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드머니 모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부모님 집에서 살면 내가 뭐 부모님 집에 사는 거니까 네. 이렇게 뭐 좀 생활비를 드린다거나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아니다 너는 빨리 돈 모아라 이렇게 하는 주인 건지 아. 어떻게 돼 있어요 분위기가? 그거는 일단 취업 딱 했을 때 어머니가 그렇죠. 어머니가 이제 월 20만 원씩 20만 원. 네, 갖다 줘라 아, 하시길래 동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 그거는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 대신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 생신날에는 내가 그래도 근사한 거 하나씩 해줄게. 아, 가지고 네. 따로 돈은 안 드리고요. 네네. 뭐 지금까지 뭐 선물 드린 거는 뭐 안마의자 사드리고 네네. 뭐 이제 명절 때마다 용돈 뭐 한 좀 두둑하게 챙겨드리는 정도. 네. 그거는 뭐 어머니가 말씀 그래 하셔도 아이고 막 밖에 나가셔가지고 내 아들내미 지금 이래가지고 좋은 회사 취업해가지고 지금 안마 의자도 사주고 막 네. 지금 투자도 이래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왠지. 대신 집에 이제 설거지랑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남자로서 또 군대도 우리 갔다 왔으니까 네. 청소 내방 청소 이런 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이제 엄마가 하기 힘든 거 내가 해가지고 딱 버리고. 아주 좋은 자세예요. 지금 제 보니까 고정비가 6에서 70만 원을 이제 가지고 체크카드로 이제 내가 쓴다는 말이죠. 한 달을. 네. 대충 어디에 제일 많이 써요? 지금 20대 또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네. 우리 구독자분은 그 돈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가 지출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네. 네. 아, 그 70만 원에 거의 70%는 여자친구랑 데이트한 데 써요. 아 여자친구가 있구나. 네. 여자친구와 데이트. 아, 혹시 요즘에 막 데이트 통장 이런 것도 막 만든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학생이라 가지고 그렇게 막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 때는 그냥 제가 다 끌고요. 지금 카드를. 카드로 네. 끌고. 마지막에 그냥 정산할 때 한 오늘 나온 거에 한 30%만 줘라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도 오케이 한 거죠? 네. 아, 네. 그러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웬만하면 제가 뭐 거의 많이 사주죠. 네. 내가 투자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도 막 한다 했잖아요. 지금 뭐 네. 청약 당연히 뭐 들어가는 거고, 네. 미국 주식, 국내 주식, 펀드 등등 하고 있는데, 네. 혹시라도 그 많은 뭐 부동산 포함입니다. 네. 포함해가지고, 친구들도 아까 뭐 부동산은 해서 뭐 저기 집 산 친구들도 있고, 네. 그 중에서 부동산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결정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뭐 종목을 정하지 않은 상태인지 아, 궁금한데요? 그죠. 이제 부동산을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데 웬만하면 부동산을 해야겠다고 느낀 게 네. 우선은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개별 종목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은 그냥 시장 주가를 추종하는 펀드에다가 넣고 있지만 결국에 수익을 많이 내려면 개별 종목 당연하죠. 발굴하고 네네네. 이제 분석하고 맞아요, 들어가야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시간을 제가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 것 힘들 것 같더라고요. 같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주식으로 100% 그러니까 2배 먹는 거랑 그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힘들죠. 맞죠?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이제 부동산은 무조건 레버리지를 끼고 들어가는 상품이잖아요. 네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 크게 봤을 때 수익률이 10% 올랐지만 제가 실제로 넣은 돈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확실히 수익적인 면으로나 또 물론 부동산이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내가 공부하고 진입해보면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웬만하면 부동산 쪽으로 좀 해보고 싶다. 네. 내가 본격적으로 좀 막 준비를 지금 뭐 하고 있는 뭐 강의를 듣는다거나 스터디를 했다거나 네. 그런 게 뭐 좀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계획이 또 있는 게 있다거나? 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냥 책만 읽고 있어요. 네, 맞아. 그렇게 거창하게 막 그렇게 준비를 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책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한 네. 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네. 네, 막 이제 스터디나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네, 아직까지는 그냥 책만 읽는 정도. 네, 아직 실천 아직 못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막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라든지 의지는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잡혔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씩 이제 베이스에 내 이거를 차곡차곡하면서 내 네. 내공을 쌓아가는 맞습니다. 요 단계는 맞죠. 지금 요거를 네.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힘들다 아직까지는 네. 주변에 이제 뭐 사람도 별로 아직 네, 없고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하네요. 네, 이제 아직 좀 이르지만 여자친구도 있고 네. 결혼 관련돼 가지고 내가 좀 계획 잡힌 게 있으신가요? 나는 뭐 언제 결혼해서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선은 이제 이상형은 좀 꼼꼼한 여자를 좀 만나고 싶다고요. 저는 좀 옆에서 잘 챙겨주고 꼼꼼하고 또 좀 경제관념 좀 있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결혼 같은 경우에는 저는 30살 넘어가기 전 아, 그 전에 20대 네, 때 하고 싶다는 얘기죠? 20대 때 하고 싶고 네, 20대 전에 하는 게 저는 좀 선호하는 집은 저는 그래도 좀 욕심이긴 하지만 네네. 결혼하기 전에 집을 좀 장만하고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유, 네, 좀 약간 안정적으로 출발하고 완전히 그 싶다. 1등 신랑감 중에 어? 네, 선호하는 거는 좀 좋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다. 아유, 그렇겠죠. 네. 남자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 아직 제가 어려서 잘 모르지만서도 일단 결혼한 친구들은 보면은 거의 이제 둘이 준비해가지고 사는 방향으로 거의 반반. 제가 결혼할 이성상을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꼼꼼하고 이제 경제관념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이건 여담으로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제 부부 네. 상담을 많이 오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튜브 촬영을 하지 않지만 네. 근데 그분들이 뭔가 고민이 있고 상담받을 일이 있으니까 오겠죠, 이게. 네. 오는데 저는 예전에는 이제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신청하셔가지고 오면 그분하고만 얘기를 하면 보통 오시는 분은 재테크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 네. 아, 저쪽 이제 반대분은 네. 이제 관심이 없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오셔서 고민을 얘기하겠죠. 나는 이렇게 막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재테크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네. 잘 안 따라줍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네네. 여기서 상담을 해서 집에 나중에 헤어지고 나중에 물어보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네.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제가 함께 오라 하거든요. 네. 같이 와가지고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네. 나중에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는 결정적인 원인 가장 큰 이유가 네. 이게 현실적인 얘기지만 돈이거든요.
돈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으셨다 하니까 아시겠지만 네. 살다 보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 애도 네. 키워야 되고 뭐 여기저기 뭐 집도 만약에 내가 샀으면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 둘 중에 똑같은 마인드로 같이 이렇게 막 재테크를 투자해가지고 막 자산을 늘리고 이쪽으로 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네. 한 사람은 해야 된다 그러고 저쪽은 약간 비관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여기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 생각이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 비슷해가지고 뭐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네. 재테크 투자 관련돼서 이게 마인드가 안 맞아버리면 그렇구나. 너무 힘들다 이게 네. 살아가면서.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그 경제관념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여자친구분하고도 지금 결혼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향후 내가 결혼할 배우자를 나중에 만났을 때는 네. 정말 중요하다 이게. 아, 이런 거를 무조건 막 돈을 아껴가지고 모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까 그 경제력을 얘기하셨지만 경제관념 자체가 내 계획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자가. 네. 나는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내가 결혼해서는 이 정도 자산을 늘려가지고 이 정도 집에서 시작해서 애를 이 정도 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 남자와 네. 아까 이제 뭐 조금 그렇지만 게임 얘기하고 막 그런 계획 없고 몰라 나 현실 모르겠고 나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뭐 결혼해가지고 뭐 애 키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과 저쪽 상대방에서 나를 봤을 때 네. 어떻게 생각할까를 우리가 바로 답이 나오죠. 네. 내가 그러니까 전자가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높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에 의해 그게 아까 30살 전에 결혼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반드시 상대방과 이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누굴 만나든 간에 네. 이제 바로 처음부터 만나서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맞습니다. 이 사람과 진지하게 발전되고 나서 경제적인 돈을 어떻게 뭐 모았으면 좋겠냐, 앞으로 결혼하면 너의 생각은 어떠냐,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그게 맞아야 돼요. 그게 맞아야지 나중에 결혼해서 재테크 투자할 때도 둘이 같이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네. 같이 가장 베스트는 신혼부부들이 같이 딱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신혼부부 재테크 투자 잘 하시는 분 만났는데 둘이 막 공부하고 주말에 시간 딱 돼가지고 같이 현장 임장 다니고 거기서 맛집 같은 거 가가지고 맛집 네. 맛있는 거 먹고 서로 토론하고 네. 여기를 이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막 집안 보잖아요 내부에 네. 했을 때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겠어요? 하려 하는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결혼했는데 주말에 와이프는 아 어디 가냐 그러면서 투자하러 현장 가려고 그러는데 와이프는 야 빨리 놀러 가자 그러고 아니, 뭐 놀러 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막 그런 쪽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뭐 명품이라든지 막 돈을 막 흥청망청 막 홈쇼핑에 사가지고 막 택배박스 쌓이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거든요 보통은.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성을 만났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자친구랑도 이제 아직 학생이니까 여자친구는 네. 그래도 내 계획을 얘기해주면서 여자친구도 내가 정말 결혼할 사람이라면 나는 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랑 같이 살면 오래 우리가 할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줘야 계획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좋으신 말씀.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